잠깐 생각이 스친 건 굉장히 언론인을 하셨어도 엄청난 그 재능을 떨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예전 언론인 한번 하셨죠? 인소 목포일보였죠. 아니, 그분은 예. 이미 1950년에 네. 목포일보 사장이었죠. 그렇죠. 그때 그래서 목포일보 신문사는 지방에서 발행하는 신문으로서 최대의 발행 부수를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지금 저 가수 남진 씨 아버지께서 인수를 하셨죠. 넘겨주셨고. 목포일보사를. 네. 남진 씨 아버지께서 김문옥 선생이라고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아들은 남 씨인데 아버지는 김 씨예요. 가수 원래 본명이 김남진 씨예요. 김남진 씨구나.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954년 5월 20일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패배 낙선하시고 서울 올라가셔서 바로 하신 것이 언론 활동이죠. 네. 동아일보 기고하시고. 사상계에다가 기고하시고 네. 또 신세계 월간지를 창간하셔가지고 반정부 논설 이런 취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광고가 끊긴 거예요. 광고가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행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승만 정부에 대한 비판적 성향의 그런 잡지로 각인이 되면은 이승만은 낙인을 찍겠죠. 근데 그때 유명한 지금 출판인 법무사의 윤영두 사장이 네. 그 당시 신세계 기자였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네. 그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야말로 야당의 유력 정치인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윤영두 사장이 다리라는 잡지를 창간해 갖고 있었는데 다리지에서 1971년에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굉장히 활발하게 논단으로 제공을 했죠. 그래서 아무튼 월간 신세계 편집주간 하셨고 네. 그 뒤로도 민주당 대변인 하시면서 사상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신문, 동아일보 이런 신문 등에 활발한 기고를 하십니다. 그냥 대변인이 요즘 대변인처럼 카메라 앞에서 네. 그냥 뭐 몇 말씀 하고 몇 줄 읽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각종 토론회, 연설회, 행사장 여기를 찾아 나가서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 정책을 설명하고 또 좋은 정책의 대안을 찾아오고 이런 발빠른 움직임을 갖다 보니까 매일 장면 총리를 접견합니다. 장면 총리하고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고 거기서 또 협의된 안건을 가지고 외부에 설명을 하고 네. 그리고 또 그러한 당 내에서의 의견을 당 외로만 가져간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하는 동아일보라든지 당시 최고의 사상계 잡지 같은 진보적인 매체다가 글로서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사실 사상계 그때 많이 협조를 했죠. 그렇게 권력자를 매일 독대를 하게 되면 이제 실세로 소문이 시기와 나가지고 질투도.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거의 뭐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예전에 60년대는 여정 정치였거든요. 여정에서 이루어지는 50년대, 60년대 여정 정치입니다. 요정 정치. 낮에는 집권 여당하고 야당하고 싸워요. 뭐 내일 안 볼 것처럼. 오늘 이 세상 끝이라는 정도로. 밤에 여정에 가서 접대하는 여성들 놔두고 희희낙낙 허심탄회하게 네. 즐기는 유흥의 시간을 가져요. 그 60년대, 70년대까지 이어지죠. 그 여정 정치가.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자리에서 참석만 했다가 화장실 가시는 것으로 나와버리셔요. 그리고 바로 국회 가서 책을 빌려서 최고의 정치인이 김대중이죠. 그래서 가장 늦은 밤까지 불 밝혀놓고 학습하고 연구하고 이런 어떤 대통령님의 그러한 자량이 위대했기 때문에 명대변인 훌륭한 정치인 김대중으로 성장 발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추정해 봅니다. 이게 군사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고초를 겪게 되는 그 상황들이 이제 좀 스쳐 지나가긴 하는데 쿠데타 얘기 먼저 하죠. 그 다음 해인가 이희호 여사님을 만나게 되시는 것 같은데요.
62년에 결혼하시죠. 62년이죠. 62년에 결혼을 하셨는데 아니 정치 활동 금지 기간에 연애를 하신 겁니까? 아니 이제 연애 활동 금지는 아니고 뭐 그러니까 예전에 만난 적이 있으셨는데 예, 나중에 이렇게 또 그렇죠. 다시 연이 그때 닿으신 거죠. 이제 필요한 수도 부산에서 이 여사님을 만나죠. 그때 여럿이 만나죠. 면회라고. 면회 어떤 그러니까 모임인 거기에 거죠? 이제 말하자면은 시대적 고민을 갖고 같이 부대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 같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늘 토론하고 그때 이제 이 여사님하고 그야말로 퍼블릭 서비스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 공공의 어떤 봉사랄까 공공의 역할 이런 것이 이제 의기투합이 많이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여사님이 유학을 가시죠 미국으로. 그러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이태영 여사께서 소개를 해요. 결혼해라. 이태영 여사가 누구시죠? 정일영 박사 사모님, 예, 예. 정대철 의원 어머니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여사님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전국 YWCA 예. 총무거든요. 그럼 이제 강원영 목사한테 이 여사님이 결혼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강원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요? 행복한 아내로서의 삶을 꿈꾸지 마라. 그런데 정말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내겠다. 내 남편을. 그러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면은 결혼해라. 해볼 만한 사람이다. 나는 그 가능성을 본다. 그렇게 해서 이 여사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기자들이 물어요. 네. 왜 학력도 그렇고 아들 둘 두고 있는 호레비에 시어머니도 살아계시고 도대체 이런 분하고 어떻게 결혼을 생각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멋진 촌철살인을 해버립니다. 잘생겼잖아요. 아, 멋있는데요? 그죠? 아 그러고 네. 보면 부부가 닮아야 닮아서 돼요. 만나신 네. 건지 사시면서 닮아갔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활동 금지자예요. 네. 정쟁법에 묶여 있었죠. 박정희가 오히려 군사정부 일으키고 유력 정치인들은 전부 정치활동 금지자로 묶어버립니다. 근데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1963년 2월 27일 날 그 네. 정치활동 규제법에서 풀어져요. 마지막까지 묶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뭔가 유혹의 손길도 있고 그때 그랬는데. 뭐 좋은 자리 주마. 공화당으로 와라. 우리와 함께 하자. 그런데 거부를 하셨죠. 그리고 1963년 이제 7월 18일에 민주당이 이제 재건이 되죠. 예. 왜냐하면은 오히려 군사정변에서 민주당이 괴멸됐다가 그때 이제 다시 민주당 신파의 지도자였던 박순천 여사, 예. 그분께서 당수가 됩니다. 그 박순천 여사께서 김대중 대통령을 대변인으로 지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1963년에 이제 국회의원이 또 되시잖아요. 11월 26일 날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이 바로 목포에서 바로 이 목포역에서도 예. 수많은 그래서 유세를 대중강연 했겠네요. 하시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상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목포역에서 유세를 늘 많이 하셨죠. 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예. 게 좀 신기하네요.